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1부와 2부에 저는 항상 어떤 걸 보내드리죠? 이게 인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번 주 승부인데요. 이 인기를 끌고 계신 두 분의 견인차 역할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의 남자 확실한 글래디에이터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글래디에이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 세안대학교 배정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전국 그래도 중심을 잡고 평론하겠다라는 금요일의 남자 배종호입니다. 참, 두 분 인기가 아주 대단해요. 이거 진짜로 와 이거 막 유튜브 터져요 지금. 네. 전국이 터지는 거죠. 저희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전국은요. 네. 전국은 제가 볼 때 이미 터졌어요. 전국은 예. BTS 아닙니까? 야, 나라가 걱정됩니다. 아니 요새 날씨도 지금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말해요. 오늘도 네. 그 다음 주부터는 진짜 뭐 0도까지 떨어지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정치권이 더 추워요. 이거 진짜 전 어제 오전에도 제가 어제 오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재 PD가 카톡을 보내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보고 좀 놀랬거든요. 그거. 근데 또 오늘은 이게 오전부터 기자님이 멘트 따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지금 방금 나왔는데 이게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랐는데 여러 가지로 참 오늘 하실 말씀 많죠. 자, 네. 우리 최 변호사님 승자. 한동훈. 예. 국민의힘 대표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때 승자를 근데 꼽아요. 한동훈 대표는 유구무원이던데 이틀째. 근데 뭐 어쨌든 저도 뭐 아이 새아빠 새아이의 아빠인데 아버지가 세 분이세요? 새아이의 아빠. 새 아이의 아빠. 네, 제가 아들 딸 제가 술 안 먹어도 알딸딸 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100일 지나면은 정말 100일 잔치도 해주고 또 100일 반주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한동훈 그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취임 100일을 이번 주에 맞았습니다. 예. 혹자는 절반의 성공이다라고도 하고 아직까지 성과를 낸 것이 무엇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지러운 전국하에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어려운 시점에 젊은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선전해왔다라고 평가하는 취지에서 이번 주에 승자로 한동훈 대표를 꼽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대통령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봐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런 조금이 아니라 많이 높아요. 그 핵심은 결국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노력이 저는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주에 어떤 승자를 한동훈 그 국민의힘 대표로 했는데요. 본인이 이번 그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그러면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른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지금 그 모임이 지금 짜임새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부분 더불어서 그 증권과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금융 투자 세율을 폐지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특히 1,400만 이 개미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100일 동안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이끌어갔다는 점이 나름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종전에 같은 경우에는 당정 관계가 수직적 당정 관계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사실상 독대를 이끌어내면서 수평적 어떤 그 당정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은 그래도 적어도 그 보수의 리더로서의 어떤 미래를 보여줬다는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이번 주에 이 국민의힘 쪽의 그 승자는 한동훈 대표로 꼽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조사요. 그 조사 기원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역할 평가가 있어요. 긍정이 40, 부정이 49. 이재명 대표의 역할 평가 긍정 41, 부정 51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뭐 비슷비슷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요새 수평적 관계가 아니면 큰일 나죠. 수직적 관계면. 예, 제가 말씀하세요. 뭐 좀 말씀을 쓴소리 한번 드려야 되는데 해주시죠. 네.
균형을 잡겠습니다. 난 그 말 안 믿어요. 아니, 저는 완전 균형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확실히 확인했어요.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은 이 보수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구나. 아, 그럼요. 네, 그건 사랑이 이제 있죠. 확인했는데 애정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객관적인 균형은 좀 흔들리는 건 아니냐.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왜냐하면 겁니까 제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 배정원 교수님이 얼마큼 첫 객관적인지 한번 번째, 보죠. 네, 본인이 이제 판단의 근거를 들었는데 네네. 한동훈 대표 승자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판단의 근거가 약간 흔들린 거 아니냐.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에서요? 아니 제가 말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 이전에 떨어졌다는 비해서 것이고 이전에 지금 비해서 우리 변호사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근거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한동훈 대표에게 아쉬운 부분은 성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을 가지고 결국은 당대표에 뽑혔는데 지금 100일이 지나도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걸 떠나서 아예 이거는 실종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여야 의정 협의체도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지금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집권당은 주장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결과를 내는 정당이다. 그래서 주장만 있고 결과가 없다. 있는 결과라고는 차별화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분열적 당정 관계만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좀 저의 균형 잡힌 쓴소리입니다. 아, 우리 백객관 교수님의 지금 분석이셨어요. 네. 객관 배종호 선생님의 분석이셨어요. 사칭 객관 배정호의 분석입니다. 아, 근데 있잖아요. 잠깐만, 저 네. 궁금한 게 네. 지금 뭐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정신 뭐 매일 뭐 카톡 나오고 녹취록 나오고 이 정신이 없는데 무슨 성과를 아니 보여줄 수 그거는 있겠어요?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맞는데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의 약속 대련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약속 대련은 완전히 아니에요. 없고 지금 사생 결단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도 우려하는 게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정권을 잡은 적이 없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해창이다. 또 누구 있느냐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저는 뭐 차별화도 좋고 수평적 당정 관계도 좋은데 대통령하고의 뭔가 좀 2인 삼각을 통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지금 당장 현안이 뭐 여야 의정 협의체다. 그럼 좀 그 부분도 결과를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구조적인 부분. 제가 생각하는 구조적인 거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동훈 대표의 애로사항은 제가 공감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지금 그 정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뭐 아마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만 지난 8월부터 지금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었던 정당 지지율을 쭉 제가 그래프를 한국갤럽 봤더니만 기준이죠. 예,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네. 봤을 때에 그 한 대표가 취임했을 때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꾸준히 떨어지다가 이게 변곡점을 이루어 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그 한국갤럽 조사에 보면 동률이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로 동률이고 이번에도. 그게 떨어졌다가 국민의힘은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인 것이고 민주당은 천천히 떨어지는 추세.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골든 크로스가 올라가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데스 크로스가 났던 것이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저는
발음 좋으시네. 어제 있었던 그 명태균 씨의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예. 결국 국민의힘이 다음 주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국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보수의 지지율을 전국적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금 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주에 봐야 되는데 참고로 이 지난주 대비 2%포인트 민주당도 올랐고 국민의힘도 올랐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예. 제가 지금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거시로 그럼, 보면 예.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했을 때 그 전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크게 앞섰죠. 그러다 쭉 큰 흐름으로 보면 지금 하락했다가 지금 비슷비슷한데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 최근 10월 28일 이걸 보면 민주당이 43%예요. 리얼미터요. 국민의힘이 32% 그러니까 11%나 포인트나 또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첨언합니다. 네. 제가 여론조사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공부한 게 많지만 제가 이게 제작진을 위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시죠? 괜찮아요. 네. 말씀하세요. 그냥 뭐 그럼 우리가 제가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문화일보에서 문화일보 창간 그 기념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어요 어떤 그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의 입안 책임이 누구였냐 했을 때에 상당수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책임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 그 수치로 결과가 확인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책임은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도 이제 뭐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를 했고 지금도 윤 대통령의 성공을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지금 현재의 용산의 어떤 그 대국민 메시지라든가 지금 현재의 전국에 대한 어떤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렇다는 점에서 어쨌든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리스크 이런 부분을 그 와중에서도 견인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끌어가는 것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라 것이 뭐 저뿐만 아니고 최근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배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의 ARS 조사고요. 그리고 지금 배진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최진영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두 분을 섞었군요 제가. 네, 배진영 뭐 우리는 거의 친한 관계니까. 최진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 10월 27일 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다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 앞자리가 바뀐 거예요. 벽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면 20% 심리적인 저항선 마지노선도 무너진다 했는데 배정호의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19%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예견을 하면 배 교수님의 패자가 윤 대통령 아닌가요? 아, 패자. 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패자 안 하면은 제가 오버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하셔도 된다. 섞어서 그럼 섞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TK 하면은 보수의 심장 아닙니까? 여기서도 부정평가는 69%. 한국갤럽 조사 네, 갤럽입니다. 다 개요 설명했고요. 긍정은 이제 18%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흔들림 없는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70대 이상. 7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47%. 그래서 긍정평가가 41%밖에 안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3주 연속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지금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엠브레인 퍼블릭 여기서는 17%밖에 안 나왔어요. 뭐가요?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 그리고 그거 못 서울에서는 봤네? 12%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17%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 네, 엠브레인 퍼블릭입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승자 누구예요? 그래서 아, 승자. 예. 승자는 민주당입니다. 왜요? 아니 왜냐면 굉장히 너무 객관적이래 가지고. 네, 너무 객관적인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승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폭로가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이 통화 내용이 이제 폭로가 됐어요. 이 통화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거짓말이 나왔다는 게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질 때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그 사람 경선 때 이후로 통화나 문자도 주고받은 적 없다. 친분 관계도 없다. 연락 끊었다. 그랬죠. 네, 그랬는데 명태균하고 언제 통화를 했느냐?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 당선이신 분 취임 하루 전날 통화했으면 얼마나 친분 관계가 깊어요. 근데 문제는 김영선 가루하고 공천 조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간제 들고 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우리 최 변호사님이 법률가시니까 네네. 이 지금 명태균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그 명태균 씨 측이 저한테 변호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또 맡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완곡하게 고사를 예. 했고 대신에 지금 명태균 또 김영선 또 김태열 지금과 그 사건과 관련돼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일부 빌려줬다. 내지는 정치 자금으로 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창원지검 5층에 제가 조사 참여를 했고 그 옆방에서는 강혜경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검사님이 오늘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피의자에게 혹시 명태균 씨 아버지 산소가 어딘지 아세요? 라고 묻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산소에 태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핸드폰 묻어놨다고. 예, 그래서 숨긴 건. 검찰도 위치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질문. 예. 정자법이 이게 형량이 높죠. 형량이 높죠. 그죠. 예. 공소시효가 중요합니다. 7년. 예. 그리고 원래 형이 높으면 공소시효가 높습니다. 거의 사기죄 이렇게 되는데 결국 지금 제가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명태균, 김태열 3명을 정치자금법의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상당수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그 중앙 정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돈을 어떻게 보면은 뜯어내는 듯한 어떻게 보면 약간 기망적 요소도 상당 부분 적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누구를 특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기꾼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에 제가 보는 눈은 명태균 씨라든가 아니면 김태열 씨라든가 아니면 실무를 담당을 했던 그 강혜정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0월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게 그 1년에 선거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재작년부터입니까? 1년에 한 번 선거 마케팅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옛날부터 정치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서 이 선거 마케팅 하시는 어떻게 보면 정치꾼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비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야 이 자기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경남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태균이라든가 김태일이 경남뿐만 아니고 경북 다른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건은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 국민의힘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 쪽에서 이런 사건은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아마 다른 데도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면은 이것보다 더한 일도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이 그 명태균이라든가 김태일의 말을 100% 믿을 것인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일방적인 어떤 주장에 대해서 너무 경도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 수사의 결과를 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보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시각입니다.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말을 믿자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믿자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대통령하고 명태균하고 지금 대통령 육성이 나왔잖아요. 대통령 육성 그걸 AI가 조작했다라고 부정을 안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공간이가 들고 왔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공천 가라고 좀 줘라. 이게 지금 말입니까 아니면 증거입니까? 대통령의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당선인 신분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 그런데 그것도 얘기를 할게요. 근데 공천은 대통령 임기 시작 첫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소시효 정치자금법 7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명태균 씨가 80몇 차례나 여론조사 해가지고 계속해서 미공표 자료든 공표 자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그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봤다. 그런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3억 7천만 원이네 8천만 원이네 하는데 그러면 그게 또 공천을 줬다. 그럼 이거는 대가성이 딱 떨어지는 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공범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은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기꾼의 피해자다 이런 논리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수사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라 특검으로 수사를 가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신 있으면 특검해라 라고 얘기를 요청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파만파 최소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저는 점잖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창원지검 수사 참여를 지금 직접 하면서 봤더니만 이제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참고인 내지는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는 이제 언론 보도 보는 바와 같이 명균 그리고 또 김영선 전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의 사회적 어떤 그 관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그래서 창원지검 수사 관 내지는 검찰만으로서는 부족해가지고 부산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대검인가로부터 파견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로서도 빨리 이거에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특검 검찰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단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봤더니만 김영선, 명태균 그리고 그 김태일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그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위원회에서 공소장이 답이 있습니다. 결국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를 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고 추가적인 어떤 그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더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저는 검찰은 공소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100%. 그런데 검사가 공소장도 안 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공소장 자체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네. 지금 일부를 끝내야 돼요. 네. 이어서 2부에서 또 투비컨 팀. 그렇죠. 예.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이어가죠.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에 이어서 2부도 이번 주 승부 계속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세한대학교 배정목 교수님,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야, 부럽다. 3066님, 최진영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지난주 왜 쉬셨나요? 앞으로 올출하시길. 알겠습니다. 8491님 배종호 최고 늘 좋은 평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합쳐서 최고입니다. 충성. 근데 이게 이상해. 내 칭찬은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은 칭찬을 할 수가 없을 정도 잘하시니까 아이, 이미 사회적으로 또 인정을 사회생활 받았어요. 하세요 또. 아이 근데요. 제가 지금 요 얘기부터 여쭤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패잔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중앙일보가 지금 8분 전에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여당 고위층이 방어를 위해서 좀 전모를 알려달라고 해도 용산이 반응이 없답니다. 용산 무반응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모는 지금 알려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고 김건희 여사도 저는 모른다 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통화 내역을 누가 녹음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씨하고의 통화 그리고 카톡 이런 것 자체도 지금 김건희 여사는 다 기억을 못 하실걸요? 그러니까 저는 알려줄 수가 없고 또 그러니까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방어를 할 수 없는 이런 어제 이제 김정은 최고위원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네, 했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뭘 좀 문제인데 알아야지. 뭘 지금 이번에 이제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 내용을 민주당에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조은희 의원 또 공천을 뭐 도와준 것처럼 그리고 또 경남지사 또 공천을 도와준 것처럼 그러면은 김진태 지사에 이어서 그러면은 뭐 김영선 전 의원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공천해줬다라는 그런 방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장이죠 본인. 네, 저는 이제 방증이라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지금 뭐 2,000장 정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을 자기 아버지 뭐 무덤에다 묻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제 터지면 태우러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태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네. 타질지도 모르겠고요. 네. 이게 지금 터지면은 엄청난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원래 그리고 핸드폰은 없앨 때는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네, 게 제일 명태균 좋아요. 씨만 있을까? 예. 지금 보면은 뭐 JTBC 같은 경우 검찰발 특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건 아예 검찰에서 그냥 창고를 대방출해가지고 JTBC한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20%가 깨졌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2, 제3의 명태균과 같은 폭로가 줄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예,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사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조차도 지지율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하락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떨어지다 보면은 이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라고 해서 거꾸로 이른바 보수 재결집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자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19% 지지율이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얼씨구나 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보적이다라고 저는 보이고 오히려 그것이 반발해서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좀 전에 지금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제 중진 측에서 용산의 전모를 좀 알고 싶다. 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예, 법률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디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선인으로서 아직까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한 유추 적용은 안 되거든요. 형법의 기본 원칙은 형사적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당선인이나 공무원이나 무슨 사과가 있냐. 그것은 형법상 대원칙인 어떻게 보면 불리한 유추 적용은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뭘 알아야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지금 그 명태균 씨와의 주고받은 대화가 뭐가 나올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 뭘 가지고 있는 카드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그 한동훈 대표에게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얘기할 것은 수가 없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용산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중진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4선 이상 국민의힘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뜻을 함께하고 특히 특별감찰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다만 표결로 갈 경우에는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당에서 그런 신호를 보이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용산에서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책 회의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율사들과 사안에 대해서 이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공유하면서 민주당이 가진 카드를 예측하고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던질 때는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로 즉각적으로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이 지금으로서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0일째 맞아서 이번 주에 승자를 한동훈 대표로 했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용산에 대해서 할 말은 하면서도 예. 지금은 뭉치고 단결해야 될 때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자, 네. 말씀하실 거 있죠. 네. 그죠? 패자는 아까 누구라 그러셨죠?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연관이 돼 있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패자는 윤석열 대통령 패자 모드로서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께서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우리 이 청취자 시청자들 위해서 좀 다른 시각을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 구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플러스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또 법률가들은 이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 당선인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인수위원장 또 부위원장 위원들을 인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실제로 공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화는 5월 9일 날 했는데 공천이 이루어진 것은 대통령 당선이 첫날.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것이니까 책임이 민주당의 있다. 주장이죠.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이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천 개입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공천관리위원들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공천했다. 근데 이때는 포괄적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보면 그냥 김영수 딱 주라고 한 명만 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다 논란이 있고 더 결정적인 물증이 나와야 될 가능성,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뉴스타파가 하나 또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지금 뭐 신용한 전 서울대 석좌 교수인데 이분이 폭로를 한 건데 대선 때 불법 비밀선거 캠프를 강남에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건물주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맥하고 혼맥이 연결되는 건데 후원금을 1,000만 원씩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한 층을 통째로 제공을 했다는 건데 이분들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플러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짜 사무실 제공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건 특가법상의 뇌물죄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산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명태균 관련해서는 2시간만 해명했는데 왜 이건 해명을 안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이런 사안들이 탄핵 이게 왜냐하면 탄핵은 좀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탄핵이란 것은 그리고 패자도 아예 말씀하세요. 탄핵이란 것은 헌법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 보면은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일입니다.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이제 억지로 이제 포섭을 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태도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록비의 가로활로 어떤 그 법치주의와는 관계없이 모든 것을 이제 본인들이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도 정치 개입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저런 거죠. 지금 홍준표 그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관한 발언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거 탈핵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되고 했을 때는 그 선거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무수석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누구 어떻게 해라 감나라 배나라 했는 그런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유죄로 단정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을 이런 관계로 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그 부분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법원 판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형법상 기본 원칙인 불이익한 유추 적용을 해야 되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에 대해서 이 정치자금법 내지는 공선법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 더불어서 기존의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탄핵이나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대한 헌법상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직과 관련되었었는데 대통령직이 있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은 그렇게 않지만 바로 내일이죠. 토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자가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 서울 시내에 나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ICBM 쏘고 지금 잘못하면 뭐 3차 대전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정치적 논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 하실 말씀이 있죠? 네. 하실 말씀 하고 잠깐만 하고 패자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패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먼저 네네네. 하세요. 좀 균형 잡힌 발언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 정무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발언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적 발언을 지금 혼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무직들은 얼마든지 정무적 발언, 정치적 발언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선거법과 위반이 되는 발언이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위반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아니, 그러니까 발언이. 본인이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판결을 채가지고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잠깐만 드릴게요. 앞으로 두고 보자고요. 지금까지 전망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변호사님 전망보다 제 전망이 훨씬 더 많이 맞았고. 자 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때 탄핵 소추안 가결된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열린우리당 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으니까 그러지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됐으면 탄핵되는 거예요.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혼용하면 안 되고 정리하면 정치인들은 정치적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발언하면은 책임을 진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영선 전 의원 당선인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됐어요. 김영선 전 의원 고생했으니까 공천 줘라.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임하기 전날. 자 패자. 네, 패자. 혹 때려다 혹 붙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지난 어제였죠. 2심 변론 종결하면서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실 이화영은 모든 것이 검찰의 조작이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 검찰의 음모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실형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를 했고 그에 대해서 검찰은 15년 구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때려다 혹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심보다 구형량이 늘었나요? 구형량은 사실은 같습니다. 15년 1심에서 구형했는데 제가 왜 혹 때려다 혹 붙였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부 무죄가 났던 게 있습니다. 일부 무죄. 특히 해외로 보냈는데 그것이 과연 북한 노동당에 도착이 됐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서 무죄가 됐는데 항소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어떤 입증을 통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심 무죄 나는 것 중에서 일부 추가 유죄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9년 6개월보다 이 2심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제가 그 이번 주에 패자로 하고 단순히 그것이 그 이화영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지사가 자기 정치합니까? 도지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도지사가 누구였죠?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화영에 대한 2심에서의 유죄 공수 사실이 더 인정되고 형이 높아지면은 그에 대한 것은 비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이중 위험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험도 더 커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보면 되는데 승부처 말씀 뭐 이거 하고 승부처를 원래 섞어서 네. 지금 뭐 징역 10년으로 늘어날 것이다 전망을 했는데요. 그건 너무나 성급한 것 같고요. 예, 전망이 좀 많이 틀리니까 좀 안 틀렸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난번에 저하고 내기한 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뭐 1년 6개월 이상 나올 거다라고 지금 지난번에 전망을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저하고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무죄 또는 100만 원 밑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엄청 실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잘했다고 하겠어요? 다만 검찰의 수사 또 기소 구형이 공정한가라는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 구형은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좀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수차례 시차를 두고 변경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있다. 그리고 쪼개기 기소하면서 지금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재판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쌍방울 그룹이 실제로 법인카드 내역을 보니까 지난번에 뭐 회를 먹이면서 회유 압박했다. 여러 회. 근데 수원지검 검찰 조사 받던 때 검찰청 앞에 연어식당에서 실제로 결제했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8,000원어치 결제를 해가지고 네, 49,100원으로 돼 있네요. 49,100원인가요? 8명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굉장히 저렴하네요. 한 자, 잔씩 집어먹었나? 네, 그렇네요. 그거 좀 저렴하네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게 뭐 배달하면은 뭐 오는가 봐요. 그 다음에 지금 검찰 실무와 너무 동떨어진 얘기여서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 구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징역 2년 6개월 나왔거든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해서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는데 이것도 과연 공정한 것인지 좀 의문이 제가 좀 팩트 들고요. 제가 그건 정정해 드려야 되는 게 하시고 예. 저 승부처 말씀하세요. 김성태 의원 3년 6개월 구형하는 건 맞지만 뇌물죄 2년 6개월 선고가 됐고 외환거래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김성태만 이렇게 봐준 거 전혀 아니란 말씀드리고요. 승부처 저는 서울중앙지검 아니 승부처는 조금 있다가 네. 우리 승부처 배 교수님. 과연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 감찰관이냐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냐 이게 저는 이제 승부처가 된다고 보고요. 그 진짜 특별 감찰관 지금 국민이 관심 많을 것 같으세요. 지금 아니, 근데- 녹취가 막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봐도 그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요동치는 판국의 특별 감찰관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택도 없다. 실제로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여론조사 보면은 이 특검을 받아라 찬성해라가 68% 나오거든요. 그걸로 볼 때 지금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감찰관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현재 정국으로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특별 감찰관은 좀 설득력을 잃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승부처. 승부처. 예. 승부처는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했습니다. 예. 제가 그 다가오는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선고되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여당과 야당들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선고를 TV로 생중계를 해달라라는 지금 그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선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중계를 한 적이 있고 또 2020년 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그때였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했던 공선법 위반 사건도 생중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말 민주당이 무죄를 확실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당에도 무죄를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국민들한테 지금 생중계를 해가지고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법원에서도 그 내부적으로 이제 용역을 줘서 했던 그 논문에 봤더니만 국민의 87.9% 거의 90%가 중요 재판에 중계를 찬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마 선고일은 11월 15일이 되겠지만 다음 주 중에는 이 사건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이재명 화이팅이란 취지에서 정말 서울중앙지방법원께서 1심 재판 선고기일을 전 국민에게 생방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럼 뭐 그 승부처를 거기로 정했습니다. 본인의 바람이에요, 아니면 전망에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그러면 우리 승부처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니 내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까지는 좋은데 막 생중계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자 그럼 또 내기를 하죠. 저는 생중계 안 한다. 본인은 뭐예요? 한다? 아니, 하기를 바란다. 그 승부처라고요. 또 꼬랑기 내리네. 자 생중계 100% 안 한다. 선거기일은 제가 내기해도 됩니다. 자 생중계 100% 안 하는 이유 첫째. 네. 이거는 피고가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원하지 않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그거 관계 없어요. 아니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요, 선거기일에 잠깐만요. 대해서 공개를 재판 원했습니까? 얘기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고가 원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아니,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발언하잖아요. 사안에 대해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일단 있다는 규정이 있지 부분이라니까. 않습니까? 일단 얘기해 자 하나 주세요. 피고가 원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재판이어야 돼 사회적으로. 자 그런데 이게 1심 공직선거법 그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아 좋아요. 그러면 내기를 하자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생중계 안 한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승부처라고 나는 했잖아요.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되지? 맨날 말씀하세요. 자 또 뭘 말하라고요? 끝났어요? 아니 승부처 제가 얘기했잖아요. 승부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내기로 끝난 거죠 이제. 내기를 안 받고 꼬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내기 받아주셔도 돼요. 제가 왜냐하면- 받아드릴게요. 여기 네. 계시는 모든 왜냐하면 분들한테 제가 저는 이 1층에 있는 내기가 커피 뭐 다 실제적으로 뭐가 쏘겠습니다. 오가는 걸 못 봤으니까. 근데 하세요. 지는데 약속 이행을 안 해요. 어쨌든 근데 11월 15일하고 25일 25일 네. 그리고 11월 2일 내일이죠. 11월 9일 과연 왜냐하면 또 장외 이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11월 2일하고 9일 11월 2일은 민주당 11월 9일은 민주노총 이거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보죠. 11월 2일도 민주당이 장애 집회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분수령이 될 겁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